늦은 가을, 한양 성내 한 주막에서 박윤석은 처음 그녀를 만났어요.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이소영의 모습이 참 단아해 보였죠. 윤석은 실수로 그녀 앞에 막걸리 사발을 엎지르고 말았어요. 정말 죄송하옵니다. 제가 너무 서두르다가 실수를. 소영은 놀란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책도 괜찮고요. 원래 조금 낡은 책이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운 기품이 있었어요. 윤석은 무언가에 이끌려 맞은편에 앉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윤석은 아내를 잃은 지 3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그 상실감을 여전히 추스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와 닿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소영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마음에 조금씩 온기가 돌았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런지. 요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소영 낭자와는 편안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윤석 나리는 진실한 마음이 느껴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드문 분이시지요. 하지만 그때 윤석은 몰랐어요. 소영의 온화한 말 뒤에 차갑게 계산된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가 그를 찾아낸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석 달 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기로 했어요. 윤석의 누이 동생 은지는 너무 성급하다며 걱정했지만 윤석은 소영과의 미래를 확신했어요. 오라버니, 너무 빨리 가시는 것 아니옵니까? 서로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은지야, 내 나이 40이 넘어서야 느끼는 이런 마음이다. 소영은 정말 어진 여인이야. 윤석은 어머니 박정순에게 재혼 소식을 전했어요. 정순은 잠시 놀랐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받아들였죠. 그래, 내가 좋다 하니. 그런데 어떤 아가씨인지는 만나봐야겠구나. 첫 만남 날 윤석의 사랑채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소영은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고 정수는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죠. 어디서 자라셨나요? 경기도 파주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살았어요. 부모님은 어찌 되셨고요? 소영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혼자 저를 키워주셨지요. 정순의 눈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무언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곧 평소의 자애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 편히 지내세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윤석의 집은 넓은 한옥이었고 정수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지내기 힘들어했거든요. 소영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곧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정순의 약재를 다리는 모습은 윤석에게 큰 감동이었죠. 여보, 정말 고맙소. 어머니도 당신을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윤석이 모르는 사이 소영은 정순의 방과 서고를 유심히 살폈어요. 오래된 문서들, 보관해둔 물건들, 그리고 매일 복용하는 한약재들까지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죠. 저녁 식사 후 소영은 특별한 차를 준비했어요. 어머님, 이 차 드셔보세요. 몸에 좋다 하여 특별히 구해왔습니다.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영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세심히 관찰했죠. 하지만 윤석이 들어오자 금세 다정한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소영은 조용히 침실에서 나와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촛불 아래서 그녀는 무언가를 꼼꼼히 적어 내려갔죠. 그녀의 얼굴에는 낮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오늘부터다.
15년을 기다렸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한편 정순의 방에서는 잠 못 이루는 노인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소영이 내준 차를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듯 했죠.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와 같이 밝은 미소로 가족들을 맞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차갑게 다져진 복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죠. 윤석도 정순도 아직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의 비틀린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따스한 아침 햇살이 안채 부엌을 비추는 시간이었어요. 소영은 정성스럽게 약차를 다리고 있었죠. 작은 자기 항아리에서 말린 약재를 꺼내 정확히 달아보고 물의 온도까지 세심하게 맞춰가며 차를 우려냈어요. 어머님, 아침 약차 준비했습니다. 소화에도 좋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된다 합니다. 정수는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입던 치마 저고리도 헐렁해졌죠. 며느리 정성이 고맙구나. 정수는 차를 마시며 살짝 찌푸린 표정을 지었어요. 소영은 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지켜봤죠. 하지만 윤석이 나타나자 즉시 자상한 아내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의원을 불러보는 게 어떨까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윤석의 눈에는 어머니의 변화가 분명히 보였어요. 예전에 활기차셨던 정순의 모습은 사라지고 기운 없고 창백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윤석이 과거에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소영은 정순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며 말을 걸었죠. 어머님, 혹시 제가 드린 차가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속이 자꾸 불편하구나. 기운도 없고 소영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다정한 미소를 되찾았죠. 다른 약재로 바꿔드릴까요? 아니면 의원을 모셔보는 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신 천천히 손을 뻗어 차를 들고 또 한 모금 마셨죠. 그날 오후 정수는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했어요. 소영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으로 정순의 상태를 살폈죠. 소영은 정순이 방에서 쉬는 동안 안채로 돌아와 작은 장문갑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그녀는 오늘의 경과를 세세하게 기록했죠. 11월 22일 증상 어지럼증, 구토, 식욕부진, 용량 2숟가락, 예상보다 효과가 빠름. 계속 진행. 저녁 윤석이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소영은 남편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어머니가 오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일찍 주무시고 계세요. 윤석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그는 어머니 방으로 향하려 했지만 소영이 부드럽게 말렸죠. 지금은 쉬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의원을 모셔보겠어요. 식사 후 대청마루에 앉은 두 사람. 윤석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여보, 정말 수고가 많소. 어머니가 당신 덕분에 많이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소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복잡했어요. 그때 정순의 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정순의 방에 들어가 보니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윤석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고 소영은 하인을 시켜 의원을 급히 부르라 했죠. 의원이 진맥을 본 정순. 의원은 단순한 노쇠 현상이라고 했지만 윤석은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순의 곁에서 밤을 새우던 윤석은 소영이 다른 방으로
약재를 가지러 간 사이 그녀의 침낭 옆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그는 망설이다가 수첩을 펼쳐보았고 그 안의 내용에 충격을 받았죠.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15년의 기다림. 이제 마지막 단계다. 윤석은 서둘러 수첩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소영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윤석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아내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1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깊은 밤 촛불 하나만이 정순의 방을 밝히고 있었어요. 윤석은 어머니 곁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죠. 정수는 의원이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 깊이 잠들어 있었고 소영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윤석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수첩에서 본 이상한 문장들이 맴돌았어요. 복수라는 단어가 특히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나리. 의원의 목소리에 윤석은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어요. 네, 어머니 상태는 어떠한가요? 맥을 다시 짚어보니 감기가 매우 허약해졌습니다. 간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사옵니다. 윤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술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고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어머니는 평소에 술도 안 드시고 건강한 편이셨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독성이 있는 약재나 독초에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사옵니다. 혹시 평소에 특별한 약재나 차를 드셨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그냥 며느리가 끓여주는 차 정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석은 아내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그는 집에 도착해서 소영이 감춰놓은 다른 단서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소영은 아직 정순의 곁에 있었죠. 윤석은 조용히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안채, 사랑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영의 화장갑을 열어보았을 때 그는 숨겨진 또 다른 수첩을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친 윤석.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10월 15일 첫 시도, 협죽도, 우린 물 한 숟가락, 반응 미미. 10월 22일 용량 증가, 한 숟가락 반, 약간의 피로감. 10월 29일 두 숟가락, 식욕 감소 시작. 11월 5일 두 숟가락 반, 구토 증상 나타남. 11월 12일 세 숟가락, 체중 감소 뚜렷함. 윤석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목표 그녀가 15년 전 우리 가족에게 한 것처럼 천천히 고통스럽게 복수는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 윤석은 절대 알면 안 된다. 그는 죄가 없으니까. 수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독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협죽도 잎과 줄기, 소량으로도 간독 유발. 오래 복용하면 간장 손상, 체중 감소, 구토, 의식 저하 등. 차로 우려내면 독성 성분이 잘 우러나옴. 윤석은 경악했어요. 아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해치고 있다니. 하지만 15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날이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윤석은 깜짝 놀랐어요. 소영이 방문에 서 있었죠. 윤석은 재빨리 수첩을 화장갑에 넣었어요. 지금 막 들어왔소.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려고. 소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윤석을 바라봤어요. 무엇을 찾고 계셨습니까? 윤석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두통약 같은 거 있나 해서. 머리가 아파서. 소영은 잠시 윤석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윤석에게는 섬뜩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윤석은 어머니께로 향했어요.
정수는 깨어 있었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어요. 어머니, 좀 어떠하십니까? 정수는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괜찮다. 그냥 나이 탓인 것 같구나. 윤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는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죠. 어머니, 혹시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영이나 소영이 가족과 관련된? 정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소영이가 가끔 과거 얘기를 할 때 가족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정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죠. 사람은 살면서 지울 수 없는 죄를 저지를 때가 있단다. 그 죄는 평생 따라다니지. 윤석은 성균관 기록고로 향했어요. 그는 15년 전 조보 기록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죠. 기록고에서 몇 시간을 보낸 끝에 윤석은 작은 기록을 발견했어요. 15년 전 파주에서 발생한 마차 사고 기록이었죠. 한양에서 온 박정순이 술에 취한 채 마차를 몰다가 이씨 가족 마차와 충돌. 파주에서 음주 후 마차 사고, 가족 3명 사망. 이동훈과 부인 이미경, 10살 딸 이소정이 현장에서 사망. 박정수는 과실치사 혐의로 곤장 100대와 유배형. 윤석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이소정. 소영의 본명이 혹시 이소정이 아닐까? 박정수는 과실치사 혐의로 곤장 100대와 유배형. 그녀가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 그리고 부모를 잃은 딸이 가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와 혼례를 올렸을 가능성. 오후에 윤석은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정순이 잠든 틈에 그는 어머니의 방을 조용히 살펴봤어요. 방 안에는 정순의 물건들과 함께 작은 쪽지들이 있었어요. 윤석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고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를 발견했어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았다. 이소정, 내가 죽인 그 가족의 딸. 내가 벌 받는 건 괜찮다. 하지만 윤석이는 지켜야 한다. 윤석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소영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녀는 평소와 같이 다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윤석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죠. 무거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죠. 날이 괜찮으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곧 나아지실 거예요. 윤석은 잠시 소영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 윤석은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오? 소영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날 밤 윤석은 누이 동생 은지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은지야, 나에게 급한 일이 있어 그런데 남의 행동을 몰래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오라버니,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도둑이라도 드나요? 아니다. 그냥 어머니 혼자 계실 때가 많아서 안전을 위해서. 은지는 의심스러워했지만 결국 기지가 뛰어난 하인을 소개해 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 윤석은 소영을 장에 데리고 나갔어요. 그 사이 은지가 소개해 준 하인이 집에 와서 몰래 숨어 지켜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죠. 여보, 오늘은 좀 쉬어요. 장도 보고 기생집에서 소리도 들을까요?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 있지는 말아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죠. 하인이 숨어 지켜볼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윤석은 소영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됐어요. 안채, 부엌, 그리고 정순의 방까지.
이제 소영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윤석은 일부러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는 사랑채에서 하인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죠. 소영은 평소와 같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정확한 행동이 목격됐어요. 작은 항아리에서 말린 독초를 꺼내 정확히 달아보고 찬물에 우려낸 후 끓는 물과 섞어 독성을 감추는 모습까지. 그리고 정순이 차를 마신 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소영의 모습도 목격됐어요. 그녀는 심지어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기록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정순이 침상에서 일어나 소영에게 조용히 말하는 모습이었죠. 내가 누구인지 안다. 이소정아. 내가 너희 가족을 죽인 게 맞다. 하지만 윤석이는 죄가 없단다. 소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알고 계셨군요. 그럼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뻘이니까. 하지만 윤석이만은 지켜달라. 윤석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을 알면서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 날 윤석은 소영과 마주 앉았어요. 이소정, 당신의 진짜 이름 맞지요?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며칠 전부터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복수가 답은 아니지 않소?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5년 전 그날 저는 10살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파주에서 한양으로 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술에 취한 어머님의 마차가 우리를 들이받았어요. 윤석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저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 후 15년을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와 혼례를 올렸소? 처음엔 당신을 이용해서 어머님께 가까이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살면서 진짜 사랑하게 되었어요. 소영은 윤석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그만두겠어요. 어머님께 사죄드리고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때 정순이 방에서 나와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소정아, 일어나거라. 정순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저질렀던 죄를 내가 이렇게 갚으려 하는구나.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고통만 낳을 뿐이란다. 소영은 정순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내가 너희 부모님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았다. 그리고 너를 딸처럼 보살피고 싶다. 정수는 소영을 끌어안았어요. 이제 그 원한을 내려놓고 우리 가족이 되자꾸나. 윤석도 두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안았어요. 여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 며칠 후 세 사람은 이동훈과 이미경의 묘소를 찾았어요. 정수는 무덤 앞에서 깊이 절하며 평생의 죄를 참회했고 소영은 부모님께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다고 고했어요. 그 후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과거의 아픔을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하면서 말이에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은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되돌릴 수 없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서와 화해의 소중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